6.4 지방선거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 판세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함께 봤는데요. 안전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출마 선언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명, 안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네. 얘기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사람 중심인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리고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품격의 도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창조 혁신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생명과 안전과 사람 중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몽준 후보 쪽과는 좀 대비를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좀 더 안전 프레임에 맞추겠다. 정몽준 후보라고 뭐 사람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을 뭐 중시하지 않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정몽준 후보가 계속 내세우는 것은 어떤 개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네. 그랜드 서울 쪽에 이렇게 좀 중점을 두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라서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생명 안전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고, 뭐니 해도 세월호 참사가 박원순 시장의 이 어떤 그 전반적인 구도를 유리하게 만드는 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만큼 서울시장 판세의 영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가 그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되겠죠. 이제 후보가 47.4%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37.7%에 앞서 있습니다. 9.7%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다음은 리서치 플러스에서 의뢰한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원순 후보가 45.3%, 정몽준 후보가 26.7%, 자, 박원순 후보가 18.6%포인트 크게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박원순 후보 48.4%, 정몽준 후보 34.9%, 13.5%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8%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어떤 여론조사는 거의 20% 차까지 나는 것도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박원순 후보보다 사실 정몽준 후보 쪽이 상당히 지지 추격세가 가파르게 따라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완전히 전반적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 그리고 전반적 특히 수도권에서요, 다른 네. 지역보다 대단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뭐 본래 그렇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이 여권에 대한 지지 기반이 대단히 이완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물론이고 경기도도 남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었는데 지금 예. 추격세가 지금 김진표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군데가 지금 뭐 중앙일보는 9.7% 차에 지금 방금 나온 겁니다만, 한겨레 신문은 17.6, 뭐 동아일보는 13쪽으로 그랬는데 거의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남권이 있고 또 강남 서부권이 있고 예. 강북권도 있고요. 또 전부 달라요, 이렇게. 네. 지역별로 다른데 대체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네, 들여다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강남권의 강남 마음이 지역에서 달라졌어요. 상당히 그 네. 박원순 지지가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특히 40대 주부들, 네. 여성들의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의 이탈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게 네. 뭐 대체적으로 뭐 되게 같은 분석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을 둔 그 세대의 엄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지지도도 박원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 네. 그 대체로 이제 화이트 칼라나 학생들이 되게 야당 지지세가 강했고요. 그리고 주부들,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좀 이제 여성 정몽준 후보 쪽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바뀌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서울에서도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어요. 꽤 큰 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도 사고죠.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가고 다음날 그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출근을 하는 네. 마지막 그걸로 퇴근까지 하고 이런 모습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시 지하철 사고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희생자로 볼 때 뭐 여기는 희생자가 안 났었으니까 그렇죠. 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설령 서울시 지하철 사고도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예. 워낙 대형 참사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좀 작아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시장의 행보가 책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이 볼 때 나름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박 시장의 지지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은 네. 면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몽준 후보 아무래도 보수 이탈표를 다시 끌어들이는 게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몽준 후보가 직면한 과제가 지금 아들에 대한 그 발언, 아들 발언이 있었잖아요. 발언, 네. 그 부분을 그 이제 후보 됐을 때도 얘기를 수락연설할 때 눈물까지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고 흘렸었는데, 네. 계속 얘기합니다만 어제 진도 가서도 얘기했는데 별로 그 부분이 그렇게 잘 만회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네. 부인도 또 그 아들 발언을 좀 옹호한 듯한 이런 시기가 좀 이랬다라는 그랬다 이런 것들이 발언이 있었죠.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또 하나는요. 이런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가지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 후보가. 그리고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서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공약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아우러지면서 정 후보와 박 후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이런 양상입니다, 일단. 예. 자, 세월호와 관련된 그 변수를 살펴봤다면 또 하나는 기존의 그 프레임, 그러니까 이른바 재벌과 뭐 서민 이미지. 아무래도 김황식 전 총리가 박원순 시장과 맞붙었으면 재벌 대 서민 이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않았겠죠. 네. 지금 이제 정몽준 대 박원순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다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 다시 170타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얘기입니다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황식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그 예측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를 눌렀단 말이죠. 그 부분이 본선 경쟁력을 이제 생각했겠죠. 새누리당의 그 이제 당심에서 네. 당심이 8대 2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김황식 총리가 그동안 그 경선전에서 했던 것이 너무 네거티브 쪽에 치우쳤던 거, 그리고 네. 대통령에 너무 기댄 듯한 모습, 이른바 박심 논란이나 박심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정 후보 쪽으로 갔는데, 재벌대 이 서민의 이미지는 정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본인이 여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재벌이면 틀림없으니까. 예. 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박 후보도 서초동에 뭐 큰 아파트 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선거의 하나의 뭐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안철수 대표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재벌급이다. 어떤 그 사는 그 평수 이런 걸로 아마 만약에 그것을 희석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나머지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변수가 많을 겁니다. 아마 네. 여러 가지 구도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20일이면. 전 중요한 게 정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진정성 보여주고 국민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서울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어제 진도 찾아갔을 때도 나름대로 뭐 정말 사죄를 하고 아들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들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정성을 비춰진다면은 재벌대 서민의 이미지는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진정성 쪽에 좀 초점을 맞춰 같이 아파하고 이런 모습. 근데 그게 사실은 가슴 속에서 이것이 같이 우러나는- 우러나야 되는 것이죠. 네. 선거 전략적으로 해서 되는 건 절대로 그렇죠. 아닙니다. 네. 사람이 그걸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의 명운까지 걸렸어요. 앞으로 두 후보 좀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할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정 후보는 개발 쪽에 상당히 그 중점을 둘 겁니다. 네. 용산 개발 이런 쪽. 예. 그런 쪽도 나름대로 뭐 경쟁력이 있는 공약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박 후보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2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채무를 줄인 거. 사실 채무와 부채는 좀 달라요. 부채는 늘어날 수 있는 게 예.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부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자산에 채무는 포함이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부채 늘어나는데 채무가 주는 건 확실해요.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 좀 소프트웨어 쪽에 좀 이렇게 실내 쪽으로 갈 것 같고 정 후보는 그것보다 이제 그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양쪽이 다 의미가 있는 공약들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 구도의 문제인데 이 세월호 네. 참사의 이 변수가 어느 쪽에 작용하냐면 분명히 여권에 불리합니다. 단지 중요한 게 20대, 30대, 40대가 이쪽 박 후보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고 있는데 투표장에 그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죠. 50대 이후는 맞습니다. 상당히 네. 표의 응집력이, 표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에 비해서 네. 이 젊은 정부 층들은- 정부 불신이 정치 불신이 연결된다면은 상당히 그 여권에 대한 그 인심이 이반됐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투표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또 변수가 예. 될 수 수요일 있겠다. 변수까지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